시작하겠습니다. 김항하 연구원은 더 괴로운 종목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조용히 있었지만 옆에서 일단 다 정말 요즘 열심히 탐방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말은 이렇게 굉장히 온화한 것 같지만 한경이 나오면 한경아 새로운 것 좀 찾아야 되나 근데 야 종목 찾기 힘드네요 요즘. 네. 이게 갔다 와서 야 이게 뭐 이게 좀 괜찮은 게 참 적은 것 같죠. 그렇죠. 사실 괜찮다 싶은 종목 하나를 가기 위해서는 진짜 4개 5개는 탐방을 가야 되거든요. 네. 4개 5개 기본은 이게 코멘트 짧은 거 하나 쓰려고. 네. 그러니까 봐도 어떤 분들은 갔다 오면 하나 그냥 수사 쓰는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 그런 분들 같은데 많으세요. 아니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거 그래서 5개를 골라서 하나를 했어. 그게 주가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참 맞습니다. 네. 우리끼리는 또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이스크림 에듀? 예. 이름도 재밌는데 이름이 되게 좀 최근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한 지 아마 한 2주가 플리토도 채 그때 안 됐을 코멘트 거예요. 잠깐 하셨잖아. 예, 플리토도 했고요. 요즘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서 뭐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게 좀 재밌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이제 벤처 기업 성격이 있지만은 사업 모델이 굉장히 참신해서 상장을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목명 그대로 이제 교육 회사입니다. 근데 에듀테크라는 점에서 기존 교육 회사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의 시작은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초등 교사용 소프트웨어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 내용이나 아니면 콘텐츠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국내 점유율이 거의 뭐 94%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모든 초등교사가 다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요 브랜드 이름을 갖고 이제 B2C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홈러닝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 이름이 이제 아이스크림 홈런이에요. 그래서 2012년도쯤 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습을 한다 요런 내용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조금 시큰둥했었다가 이제 학교 수업과 그리고 홈러닝의 매칭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이 좀 어필이 되면서 가입자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났고요. 지금 요 에듀테크 업계에서는 가입자 한 9만 명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점유율은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위여도 워낙 시청도 적고 좀 이러니까 일단 주가가 더 빠져있고 그래가지고 좀 주가 빠지고 오버행 이슈도 좀 있겠네요. 뭐 당장 상장을 한 기업들은 당연히 뭐 이제 보이에서나 이런 거 풀리면서 오버행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업들은 이제 가입자 추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입자 수 늘어나면서 이제 고정비 커버하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세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원래 김항희 연구원이 전 직장에서 게임 인터넷 했던 네. 애널리스트여서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참고적으로 자기가 중소형제 하고 싶어서 우리 회사로 이적을 하셨던 거고 네. 원래는 게임 인터넷으로 이렇게 폴도 들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가입자 수 같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그렇고요. 플랫폼 기업들도 항상 이제 뭐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가입자나 트래픽이나 이런 순방문자, 월간 방문자 이런 것들 지표로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에 아마 이제 앱 개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등 시장으로도 같이 진출을 하면서 요때 좀 이제 가입자 속도 증가세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자 수 추이. 아직은 잘 좋아도 주가가 이런 거는 그런데 가입자 수는 순응하고 있으면 무조건 주가 그럼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 사실. 뭐 그렇죠. 사실 뭐 신규 상장주라는 어떤 좀 그런 것도 있고. 오케이. 알서프는 저번에 한번 언급했던 종목 아닌가요? 예, 요 회사는 저번에 탐방 리포트를 한번 작성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을 또 체크를 하려고 탐방을 한번 더 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리모트 뷰, 리모트 콜이라는 원격 근무, 원격 지원용 소프트웨어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대 주주가 이제 NTT 도코모가 있어서 일본계 기업이어서 이거 되겠어 생각이 사실 드는데. 그게 이제 요즘 우려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나비가 상한가 치는 세상인데. 그렇지만 2분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까지는 네. 뭐 물론 이제 일본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이런 규제를 한다면은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절대 규모가 크진 않아요. 매출이 뭐 2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정밀 타격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요 회사는 그래도 좀 지켜볼 만은 한 것 같다. 주가가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커버리지 종목들 좀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로라 커버리지 종목 아닌가? 예, 오로라 커버리지 종목입니다. 커버리지 하고 나서 좀 이따 확 빠져버렸어. 이거 근데 네. 그냥 넘어가려고 해가지고 일단 내가 예. 오리라라부터 얘기하자는 거야. 지금 오늘 말하는 점보다 다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오로라도 처음에 좋았지. 그 업데이트 커버리지 하고 나서는 되게 주가 엄청 좋더라고요. 올랐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에 거의 뭐 10% 가까이 빠지면서 저도 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빠진 건 빠진 거고 네. 되게 좋았잖아 우리가 말하고서. 네. 변한 게 있어요 지금. 변한 거 없습니다. 네. 근데 다시 변한 또 게 없어도 체크를 한번 했고요. 빠지면 꼬이잖아. 우리 솔직히 혹시 빠졌으니까 얘기할게. 중소형 종목이 변한 건 없는데 그냥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매물이 매물 부르는 것처럼 이게 꼬인단 말이야. 중소형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아무래도 뭐 이제 누군가 이렇게 세게 매도를 하면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나 이런 또 우려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여튼 봅시다. 오로라 그 신비 아파트 네. 그때 얘기하면서 되게 좋았었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은 여전히 좋은 거야? 예,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왔는데 뮤지컬 신비 아파트 뮤지컬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또 객석 점유율 뭐 거의 절대적인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뭐 회사 펀더먼탈 상의 변화는 없다고 지금 또 파악이 돼서 내가 이 말하는 건 두려워하는 게 변화 없다 그러는데 변화 없대는데 왜 주가 빠지냐? 또 우리 프로데클러가 맨날 그걸 괴롭혀서. 네, 아무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바뀐 건 없고요. 저는 뭐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어. 오로라는 저번 방송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그래도 하고 더 심한 거다 이거. 슈피겐 코리아라고 이거는 더 많이 빠졌던데. 예, 굉장히 이게 많이 참 올랐다고. 이게 정말 애증의 종목인데 나한테는. 2분기 실적은 아침에는 좀 안 좋을 거라며 2분기 실적이. 예, 2분기 실적은 그럼 주가 더 기대보다는 빠지는 좀 거 안 아니야?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2분기 실적이 안 좋음에도 그래도 매수를 유지한 거는 또 이게 슈피겐 코리아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싸거든요. 8배가 또 안 되는 그런 그거보다 상황이고. 배당이 좋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또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회사 배당 정책이 2018년부터 해서 매년 배당 성향을 5%포인트씩 올리겠다. 그 정책에는 변함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빠졌을 때는 오히려 배당 수익률 메리트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새로운 내용은 이제 인도 지역 7월 달부터 신규로 진출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중저가 모델이나 이런 것들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타겟으로 해서 진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중저가 모델향 케이스 올해 많이 출시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맞물려서 인도 시장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또 아마존닷컴이 주력 커머스 플랫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인도 지역 매출이 조금 더 올라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여기 같습니다. 회사가 건물 팔았죠? 아닌가? 아니요, 건물 산 건가? 샀죠. 맞아. 그 사가지고 그게 되게 큰 건물이더라고. 예, 그 저번에도 한번 삼성동에 얘기했지만 예, 제가 깜짝 맞습니다. 놀랐어 나는 진짜. 슈피겐 방송할 때만 항상 건물 말씀하셔가지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봤을 때 깜짝 놀랐어. 예, 근데 나는 큽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어영부영하고서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괜찮은 거야?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예, 2분기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실적이 엄청나게 그로스가 나온다 이런 포인트는 아니었었고요. 배당이 좋고 그리고 이제 이익률은 빠지거나 유지가 되겠지만 이익의 절대치는 YOY로 올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런저런 스토리가 붙으면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이렇게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매출액은 두 자릿수 성장한다고 적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직접 진출 이게 인도죠? 인도를 얘기하신 건가요? 직접 진출 지역 확대 및 사업 양수로 판관비가 상승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일시적인 건지 예, 아니면 맞습니다. 계속 지속 가능한 건지.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올해 그러니까 인도뿐만이 아니고 회사가 중국하고 일본 지역도 이제 직접 진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쪽에 직접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충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라인업 같은 것도 이제 갤럭시하고 아이폰 쪽만 하다가 뭐 샤오미나 중국
저가 중저가 핸드폰 네. 향도 많이 출시를 해서 그런 등록 비용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2분기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그럼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요인은 아니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괜찮은, 케이스는 잘 네. 팔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아까 좀 자산도 상당히 많고 예, 현금도 많습니다. 네. 현금도 많고 근데 이제 하도 옛날에 이제 하도 화려했던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네. 약간 지지피하는 게 하나 있고 네. 사실 김한경 연구원 좀 전에 화승이 참 정말 좋았었어요. 네. 우리 연초부터 정말 좋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확 이르는데 내가 아침 모닝미팅 때 사실 정말 궁금했어요. 이게 내가 물어봤던 거 아침에 바뀐 게 없어 정말? 그러면 괜찮은 건데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바뀐 게 없어요 화승 엔터. 예. 정말 바뀐 게 없고요. 바뀐 게 없을 때 주가 이러면 주가가 근데 빠지더라고 그래도. 네, 모르겠습니다. 그거 봅시다. 예. 화승 엔터 좀 얘기해줘요. 예, 일단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진입을 한다이고요. 사실 지난 4분기, 18년 4분기하고 19년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톤이 낮아진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그거 대비 잘 나왔던 거고, 근데 진짜 성장을 하는 구간은 2분기부터다. 그 이유는 이제 알파 부스트 같은 고가 모델 3월부터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리복 쪽에서도 고가 모델이 넘어오게 돼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반영이 되면서 ASP가 올라갈 거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2분기에도 이제 B급 재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이제 수율 빠지면서 B급 재고 많이 나왔던 거 관련 비용이 2분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30에서 40억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근데 2분기를 부로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전혀 이런 영향도 안 받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쟁사 쪽에서 물량 넘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반기쯤에 본격적으로 좀 넘어오는 게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2분기도 좋고 하반기도 좋고 내년도 좋을 것 같아서 주가가 빠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2분기나 하반기까지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다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내년도까지 계속 성장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엔터도 좋고 인더도 좋다 그랬는데 인더도 좋습니다. 네. 인더가 더 빠졌더라고. 인더가 더 빠져서 예, 인더도 나라면 좋습니다. 만약 이게 엔터가 사실이면 인더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인더가 예, 밸류에이션 더 쌉니다. 이게 예. 너무 뭐 웃긴 얘기 같지만 맞습니다. 스토리는 공유하고 있고요. 스토리는 공유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전에 엔터 인더 드라마 들어보시는데 그리고 내년까지 성장이 나오는 상태에서 ASP도 좋고. 네네네. ASP도 한번 설명을 해줘요. 네. ASP 좋고 우리는 딱 말하면 또, 또 네, 약간 ASP. 이걸 또 불만스러워하십니다. 예, ASP는 이제 그 객단가라고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품목당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ASP라는 건 뭐 여러 영역이 다 되는 거예요. 뭐 통신회사도 ASP가 있고 맞습니다. 다들 예. 네, 평균 단가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올라가야 좋은 게 이제 단가를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오늘 괜히 그 김학의 연구한테 시비 걸었어요. 정우씨 연구한테 내가 정우씨 파트장한테 계속 그 말을 하거든. 중소형주가 변한 거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주가가 빠지면 수급적인 것도 체크해봐야 되지 않냐. 나는 막 이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수급을 다 체크합니까? 뭐 이런 뉘앙스인데 사실 이 수급이 꼬이면은 참 중소형주가 고생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네. 그 단계에 이미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말했던 종목들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업데이트하면서 괜찮았던 것들로 네. 보면 될까요? 화승 엔터, 예, 뭐 맞습니다. 화승 인더, 그다음에 슈프겐 코리아도 네. 뭐 배당 수익률로 보면 괜찮은 것 같고. 네, 뭐 이 맞습니다. 정도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내가 혼자서 막 우겨가지고 말하고 싶고 있는데 더 다녀봅시다. 하여튼 지금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이 깔려서 전사인 종목들이 수급으로 꼬여서 전사한 종목들이 있을 때 밸류에이션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프로덕트를 말하고 싶은 게 그럴 것 같지 지금. 네. 그래서 종목을 뒤져보면 생각보다 좋은 종목이 적더라고. 아, 이게 또 문제야 지금. 아 그리고 휴비츠도 한번 휴비치 예, 간단히만. 휴비치도 업데이트로 드리면은 휴비츠도 요번에 실적이 양호할 것 같고요. 사실 뭐 휴비츠는 그렇게 크게 세게만, 센 모멘텀은 없지만 조용히 좀 그래도 성장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제품 중에 렌즈 가공기라는 제품, 그리고
이제 리플렉터라는 제품, 요것들이 좀 판매 호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회사 제품의 장점이 보통 이제 요 안경 점용 기기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메이커가 호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휴비츠 기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이커와도 좀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외 쪽 고객사들이 요청이 좀 많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한 거는, 회사가 이제 작년에 OCT라고 해서, OCT는 이제 안구용 C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층 촬영 기기고요. 그래서 이제 안과 의원이나 병원 쪽으로 나가는 그런 기기인데, 의료용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 IT 쪽 검사 장비 시장을 계속 문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기기의 불량이라든지 뭐 단차가 좀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용도로 이제 지금 샘플 같은 것들을 고객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사실 이거는 꽤 좀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 내년쯤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지금 추정치나 이런 데는 반영은 전혀 안 하고 있지만, 요거 관련해서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보니까 실적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는 참 힘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이 정도 예, 보고 있으면. 맞습니다. 휴비츠는 사람들이 결막암 걸려가지고 안과 한번 가면은 휴비치다 하고서 좋아. 한번 질병이 돌아야지. 그래 한번 갔다 와가지고 아. 휴비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옛날에 인바디 비슷해요. 예, 한번 체질 검사하고 나면 인바디 하듯이. 근데 그만큼 매출이 확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이게. 그렇지 예, 않아요? 지금 사실 네. 매출이 막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고 그러면은 좀 그냥 우리나라에 이 관심이 많을 피터리치 텐데. 책이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내가 가서 보고 온 거를 사람 먹었던 걸, 이게 대표적인 게, 내가 휴비치 농단 아까 내가 그냥 그랬던 게, 꽂혔다가 또 있으면 근데 회사는 괜찮은데. 응. 네네, 회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너무 재미없게 했나? 프로데클러가 별로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지금 중소형주 정말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법밖에 없고, 10페이지 자료의 1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여기는 방송은 안 했는데 많이 얘기했던 종목들, 저희들 비율 변경된 것들, 뭐 최근 업데이트한 거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게 인탑스, 정상, JLS, 다나와, 동국제약, 텔코웨어, 오로라, 화승 엔터프라이즈예요. 네. 유니버스 커버 종목 갖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거 구별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아, 일요